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개발, 그래서 경력을 협상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경력자로 성장할 것이고, 또 경력 협상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본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 챕터 9에서 경력 개발에 대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목을 청취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궤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역할 구조, 그 다음에 개인의 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나,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합해서 협상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 경력 협상 과정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력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협상은 이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이직한다든지 또는 전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직 과정이나 또는 전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력 협상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경력 협상 과정의 첫 번째 준비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현재 연봉과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은 얼마고, 내가 이것이 시장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의 연봉 수준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나는 적게 받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동종업계의 연봉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높게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경영주하고 어떤 연봉 협상이나 이제 이 경력 그 준비, 경력 협상에 대한 것을 했었을 때 연봉을 제시할 때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면 경영자로서는 많은 부담으로 느끼오죠. 그래서 기왕 그 주위의 동종업계 연봉조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직이라면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기여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하셔서 협상 때 설명을 한다면 경영자로서는 많은 그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력계획에 대한 경력 협상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제한 검토, 두 번째로 초기 제한 검토는 회사의 첫 제안들은 보통 인상 여지가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연봉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은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만 딱 주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도 어떠한 제시 금액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5천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금액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수락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협상이 됐었을 때 즉각적인 수락보다는 이제 한 2, 3일 정도의 검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회사 내부의 것들이나 또는 회사의 사회의 어떤 인플레이성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2, 3일 정도의 검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즉각적으로 수락해서 빠른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협상 전략 수립인데, 희망 연봉을 설정할 때는 현재 연봉의 한 10에서 15%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희망 연봉에 대한 것은 5천이다, 5천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경력 결정에 의해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 한 10%에 한 5,500에서 한 5,700, 5,800 이 정도 선으로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봉 외에도 복리후생이나 보너스, 주식 옵션 등 그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이나 보너스, 주식 옵션의 것들도 협상 전략의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진행은 우선 나 자신, 본인의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야 됩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라고 그럴까요?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를 했을 때 누구나 보고서 그 수치에 맞는 그런 데이터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영업부였었을 때 실적이 뭐 1년에 작년도와 올해의 매출 성과라든지 또 개인적인 매출 성과에 대해서 어떤 그 객관성 있는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대응은 좀 피하고요. 뭐 내가 성실합니다, 뭐 이런 것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게 상대방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들, 그 전문적인 문제점, 전문적인 결과,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회사 내규에 따른다나 또는 추후 협의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습니다 해서 탁탁 자르거나 거기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상호 간에 더욱 대화를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든지 또는 추후 협의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협상으로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정중히 추가 인상을 요청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것이 아니면 뭐 저희 뭐 10%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뭐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정중한 표현으로 추가 인상을 요청하면 좋을 것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직무 경력 추가 인정이나 또는 사이닝 보너스, 직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그 부서에서 팀의 할당량을 한다든지 또는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었을 때 직무 수당이나 또는 추가 그 사이드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상할 때 같이 요구 조건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 합의가 됐을 때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그때 그 시간에 녹음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펼 수가 없죠. 그래서 연봉뿐만 아니라 모든 처우 조건을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단순히 연봉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새로운 조직에서 역할을 창립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하지 않고 전직이라든지 또는 다음 해에 넘어가는 어떤 그 연봉 협상에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전부 해당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직, 전직, 그 다음에 내년도 연봉 협상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세와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반기라서 이제 지금 각 회사나 또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 연봉 협상에 들어갈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직이든 전직이든 또는 내년도 회사에 이어지는 그 연봉 협상이든 여러분들이 최종 합의를 잘 끌어내서 상호간, 노사간에 서로 윈윈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그 협상안, 경력 협상에 의한 어떤 그러한 그 최종 타협안이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계획에 의한 이 통합은 조직의 욕구와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시스템의 욕구, 인력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게 좀 당겨왔네요. 개인의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림 9-9의 경력관리에 대해서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통합한 표를 보시면서 경영 목표와 경영 계획이 따라서 인력 계획이 수급이 되고요. 인력 계획은 인력 예측 모집이나 선발, 배치, 보상, 훈련, 개발, 퇴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력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와 생애 경력 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력 예측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은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의 욕구, 또는 인력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의 욕구는 기업이나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및 미래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인원수와 공급 인력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전략과 사업 계획에 따른 미래 필요 인력의 질과 양을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욕구는요, 기업의 비전, 목표, 전략 등에 부합하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의 그 조직이 욕구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및 미래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인력수와 공급 인력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들이고요. 조직에 대한 그 전략과 사업 계획에 따른 미래
그러니까 필요 인력의 질과 양의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개인의 욕구, 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 등에 부합하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인력 관리 시스템은 그럼 무엇이냐? 인력 관리 시스템. 인력 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도구를 의미한다. 즉, 하나 경영자와 인력 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하나는 조직의 욕구를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도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력 수급 수요 예측이라든지 공급 예측, 그다음에 수급의 불균형 조정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욕구는요, 인력 관리 시스템은요, 인력 관리 시스템은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시간의 추적 또는 자동화, 일정 관리, 급여 정산, 성과 평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인력 관리 시스템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제도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순환제, 자기신고제, 직능 자격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에서 개인의 욕구는 어떤가요? 개인의 욕구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경력과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과 목표를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경력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과 목표를 의미한다. 개인의 욕구는 나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성장, 안정, 보상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데요. 개인의 경력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등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력 모형에 따른 개인의 경력 지향성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문가를 지향한다든지 관리자를 지향한다든지 안정을 지향한다 등에 대한 그런 모형을 개인의 욕구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은 이러한 조직, 요 세 가지에 대한 이러한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시키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어떤 회사나 경영자나 또 일방적인 개인이 아니라 노사 관계에 의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목표 달성,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상호 윈윈하는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은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 계획에 의한 통합적인 것들은 어떤 조직의 욕구와 또는 인력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개인적인 욕구, 요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하고, 특별히 인력 관리 시스템은 어떤 조직의 욕구, 하나는 또 개인의 욕구를 점철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업 내 경력 개발 제도 설계 단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업 내에 경력 개발 제도 설계 단계, 이런 로보이치라든지 프레닐이든지 케이스 같은 조직 개발 기법을 사용한 경력 개발 제도 설계 단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런 표가 나올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경력 개발 제도 설계 단계는요, 조직 개발 기법을 활용해서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제 1단계를 보시면 필요성 측정이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필요성 측정. 제 1단계 필요성 측정은 뭐냐면 현재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조직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경력 개발 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요 측정 단계는 조직의 상태를 분석을 하고 경력 개발 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어떤 규제적 필요성과 그 다음에 목표 집단 설정, 경력 개발이 필요한 대상,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경력 개발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존 인사관리 시스템 평가에 현재 운영 중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조직 문화 조사를 하는데 조직 내 문화가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2단계 1단계는 이제 필요성 측정이고요. 2단계는 비전 설정이에요. 비전 설정은 어떻게 비전 설정은 뭐예요? 새로운 방향과 기능성에 대한 결정이죠. 이 단계는 조직과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고요? 이 조직과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넘어갔네요. 요거를 요거는 다음 장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